당연히 자동차 중에서 현대를 선택하면 세 번째 있는 테이블 중에 2720이라는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현대가 아닌 기아를 선택하면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테이블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테이블만 선택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테이블 선택적 참조 기법이라는 단어가 공식적인 용어도 아니고 생소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시트를 보면 아주 작은 3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화장품과 관련된 테이블이 있고, 중간에는 컴퓨터와 관련된 테이블, 그리고 오른쪽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테이블, 이렇게 3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이 테이블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4셀을 클릭해 보면 셀 오른쪽에 드롭다운 버튼이 나타나고, 이 버튼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화장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K4셀로 가서 클릭을 해보면 역시나 오른쪽에 드롭다운 버튼이 생기죠.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에서, 즉 J4셀에서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화장품이 선택되어 있다면 왼쪽에 있는 표 중에 화장품 관련된 회사들이 표시됩니다. 만약 화장품이 아니라 컴퓨터를 선택한다면 K4셀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컴퓨터 관련된 회사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삼성을 선택하면 가운데 있는 테이블 중에서 삼성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죠. J4셀에서 이번에는 자동차를 선택하게 되면 K4셀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중에서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만 나타납니다. 당연히 자동차 중에서 현대를 선택하면 세 번째 있는 테이블 중에 2720이라는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현대가 아닌 기아를 선택하면 1190이라는 값이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 테이블 선택적 참조라고 이름을 붙여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예제를 준비합니다. 제1셀을 선택한 다음 구분해서 사용하기 위한 카테고리를 입력을 합니다. 3개의 표가 있고 각각 화장품, 컴퓨터, 자동차 이렇게 3개의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셀에는 화장품이라고 입력하고 그 오른쪽에는 컴퓨터, 또 그 옆에는 자동차라고 타이핑을 합니다. 작업에 필요한 몇 가지 이름을 정의해 주겠습니다. J1에서 L1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화면 왼쪽 위에 보면 이름 상자가 보입니다. 이름 상자를 클릭한 다음 카테고리라고 입력한 다음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선택된 이 영역에는 카테고리라는 이름표가 붙여졌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데이터 A2에서 A8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이름 상자를 클릭한 다음 화장품 이렇게 입력한 다음 엔터키를 눌러서 화장품이라는 이름을 정의해 줍니다. 컴퓨터에 대해서도 이름을 정의해 주겠습니다. D2에서 D7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이름 상자에 컴퓨터라고 입력한 다음 엔터키를 누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름을 정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자동차 그리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이름 정의해 주겠습니다. 화장품 실적은 A2셀에서 B8셀까지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렇게 영역을 정의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름 상자를 클릭한 다음 화장품 실적이라고 입력한 다음 엔터키를 누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컴퓨터 실적, 자동차 실적 이렇게 2개의 이름을 추가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이름을 정의해 주었습니다. 수식 탭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이름 관리자 명령을 클릭해 보면 지금까지 정의했던 이름들이 어떤 것이고 제대로 입력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제4셀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명령을 클릭합니다. 제한 대상으로는 목록을 선택을 하고 원본 항목을 클릭한 다음 카테고리로 사용할 데이터가 들어있는 J1에서 L1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해도 되고 직접 카테고리라는 이름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J4셀에 나타나는 드롭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죠. 일단 화장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K4셀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명령을 클릭합니다. 제한 대상은 마찬가지로 목록을 선택을 하고 원본 항목을 선택한 다음 등호 표시, 함수 중에서 indirect 함수를 사용합니다. indirect 괄호를 열고 J4셀을 선택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셀을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거나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대 주소를 주든 절대 주소로 지정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K4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면 화장품 회사들이 표시됩니다. 만약 J4셀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화장품이 아니라 컴퓨터를 선택하게 되면 K4셀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컴퓨터 회사들만 표시됩니다. 구분해서 자동차를 선택하면 당연히 회사도 자동차와 관련된 회사 이름들이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L4셀을 선택하고 필요한 수식을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동차 중에서 현대차의 실적을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VLOOKUP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괄호를 열고 찾을 값은 K4셀을 지정하면 되죠. 그리고 콤마, 찾을 범위는 G2에서 H9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 영역에 미리 이름을 지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하는 순간 자동으로 자동차 실적이라고 이름으로 치환이 됩니다. 콤마를 하고 이 영역에서 실적은 두 번째 칼럼에 있기 때문에 2를 입력하고 콤마,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false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주죠. 이렇게 하면 현대차의 실적 데이터가 구해졌습니다. 만약 회사 이름을 현대가 아니라 기아차를 선택하게 되면 기아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하지만 구분을 자동차가 아닌 컴퓨터로 선택하게 되면 회사 이름을 LG로 해볼까요? 그러면 NA, Not Available 이라는 오류가 표시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수식을 들여다봤을 때 K4셀에 있는 값을 어느 테이블에서 찾아오느냐 하면 자동차 실적이라는 테이블에서 찾아오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LG라는 회사는 자동차가 아니라 컴퓨터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수식을 어떻게 바꿔주어야 할까요? 수식 탭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이름 관리자 명령을 클릭해 봅니다. 7개의 이름이 입력이 되어 있고 현재 데이터는 자동차 실적이라는 이 이름에서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실적, 컴퓨터 실적, 화장품 실적 이렇게 각각의 카테고리 이름이 있고 그 뒤에 실적이라는 텍스트가 붙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는 수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L4셀에 있는 수식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K4 콤마 뒷부분으로 가서 자동차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앞으로 가서 엑셀의 함수 중에서 문자열을 온전한 형태의 셀 주소 형태로 바꿔주는 함수가 indirect라는 함수입니다. indirect 그리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자동차, 컴퓨터, 화장품 같은 이러한 데이터는 어디에 정보가 들어있느냐 하면 J4셀에 들어있죠. 그래서 자동차라는 텍스트를 이렇게 범위로 지정한 다음 J4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연결 연산자인 AND 연산자를 입력을 하고 인용부호를 한 다음 인용부호 안에 실적이라는 텍스트를 삽입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습니다. 괄호의 위치를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력한 다음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구분이 컴퓨터이고 회사가 LG인데이터는 880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중에서 LG인데이터는 880이 맞죠? 우연히 맞은 건 아닌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구분을 자동차로 선택을 하고 회사를 제네시스라고 선택하면 제네시스의 실적은 1070,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되죠? 다만 화장품 카테고리 중에서 제네시스를 찾게 되면 이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L4셀에는 Not Available 이라는 오류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오류를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함수 중에서 ifError 함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수식 맨 앞쪽으로 가서 ifError 괄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vlookup 맨 오른쪽으로 가서 괄호 다음에 콤마를 입력을 하고 이 수식이 오류인 경우에는 아무 값도 표시를 하지 않기 위해서 빈 따옴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눌러주면 구분과 회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 데이터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를 선택을 할 경우에는 올바른 값이 표시가 되죠. 컴퓨터를 선택하고 회사를 컴퓨터가 아닌 회사가 선택된 경우에는 아무 값도 표시가 되지 않고 제대로 된 회사를 선택하면 올바른 실적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동차 회사 중에서 폭스바겐 이외에 다른 회사가 추가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일일이 이름을 바꿔주어야 할까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수식 탭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고 자동차를 선택한 다음 이렇게 범위를 일일이 수정을 해 주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좀 불편하죠?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 중에서 포르쉐가 추가되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 메뉴 중에서 삽입을 선택하고 삽입 대화 상자에서 셀을 아래로 밀기 항목을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포르쉐라고 입력하고 어떤 값을 입력을 합니다. J4셀로 가서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한 다음 자동차를 선택합니다. K4셀로 가서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목록 중에서 새롭게 추가했던 포르쉐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적도 제대로 끌어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만약 데이터가 필요 없어서 삭제를 한다라고 할 경우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삭제 메뉴를 선택합니다. 삭제 대화 상자에서 셀을 위로 밀기 항목을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목록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K4셀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 보면 역시나 아우디와 폭스바겐 사이에 있던 포르쉐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테이블을 선택적으로 참조하기 위해서 맨 첫 번째로 했던 작업은 이름 정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 이름 상자를 통해서 이름을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중에서도 이중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인다이렉트 함수를 사용하면 가능했었죠. 끝으로 여러 테이블 중에서 원하는 테이블에서 값을 가지고 오는 수식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vlookup 함수와 인다이렉트 함수,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 조합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not available 이라는 오류가 표시되었는데 이러한 오류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ifError라는 함수를 함께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